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일단 논제가 뭔지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가나다의 자연관을 비교 설명해라. 비교 설명하라 했으니까 가나다.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을 대하는 관점이 뭔지, 그리고 라에 나타나 있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추론하고, 그럼 뭐 결국 가나다라를 다 우리가 독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관점을 잡아야 되는 거고. 자,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을 가나다 입장에서 라를 옹호하거나 혹은 비판하세요. 뭐 이런 식의 논제가 되어 있어. 자, 그럼 가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볼게. 제시문 어렵지 않으니까 봐봐. 자연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욕구 충족의 대상이고 동시에 생존을 위협하기도 한대. 그래서 인간은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식을 쌓았으며, 이게 지금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의 토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야. 막 항해술, 탐험, 이게 뭐잖아?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이 이런 경험을 통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인간에 유익하게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일종의 인간이 더 이익을 얻고 윤택해지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의 도구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게 경험론의 인식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정리하고 있단 말이야. 이를 이용하여, 맞죠? 자연을 개발하고, 개발 논리, 그다음에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딱 정확하게 경험론적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연이 무슨 숭고하고 가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인간은 자연을 경험하면서 그 지식을 토대로 인간의 이익을 달성하면 돼. 유용하게 이용하는 거지요. 자연을 도구로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자,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렇단 말이지. 하지만 근대 사회주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은 인간 중심적 경향을 낳았고, 이 서양식이란 말이야. 자연에 대한 인간의 우월한 지위, 정복의 대상 충분히 지배하고 극복할 수 있다. 이게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인식이란 말이야.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마지막에 최대 수혜자는 인간이 되어버렸네. 그지? 아퀴나스는 야수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제어한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야수를 죽이는 거, 생명, 자연 이런 부분을 약간 경시하는 태도잖아. 그지? 인간의 목숨은 중요하고 야수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걸 완전히 딱 분리시켜 놓은 거야. 분리. 보통 이런 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고 개체론이라고 해. 개체론. 개별 개체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별 개체의 독립성 중에 인간이라는 개체가 가장 꼭대기 정점에 있다는 거야. 인간을 위해서 모든 개체는 희생이 당연하고 도구로 활용되고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베이컨은 다 서양인들이잖아. 자연을 사냥하고 노예로 만들어 자연은 이렇게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야. 인간에게 봉사해야 하게 해야 한다. 자연을 바라보는 서양인들의 이분법적인 어떤 관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제시문이야.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자연을 뭘로 보고 있냐면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어. 뭐냐면 자연을 이거 봐. 이해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해가 좋은 의미가 아니야. 자연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 이용하는 거야. 도구로 이용하고 개발의 대상이고요. 이것은 전부 인류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 중심적 경향, 관점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인간과 자연을 비교한다면 인간 중심적이니까 인간이 우선, 자연은 정복 도구의 대상,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서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연을 이해하는 인식이 일방적이다. 인간에서
자연으로, 즉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연관이야. 두 번째, 바로 나왔네. 생태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그럼 생태중심주의는 바로 위에 거랑 뭐가 달라? 이거는 공동체야. 상호의존. 네.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자연이 우월하다 이것도 아니고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이 필요하고 자연을 위해서 인간이 그 자연을 뭐랄까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생태중심주의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의존한다는 얘기는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거잖아. 그걸 잘 보호해야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뭐라 되냐면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 모든 자연물이고요.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고려 대상이 뭐냐면 만약에 자연을 훼손했어. 그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야.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거야. 인간의 양심상, 인간의 윤리상, 도덕상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이라는 건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생태계 전체는 일종의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생태중심주의는 동물중심주의 윤리나 생명중심주의 윤리가 개별 생명체에 초점을 맞춰 개체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한다. 자,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자, 그럼 생각해봐. 동물만 중요해. 생명만 중요해. 이건 개체 분리란 말이야. 그지? 다 중요한데 얘네만 따로따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건 개체론적, 개별론적 생명체에 초점을 맞춘 개체론이란 말이야. 그래서 생태주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들을 비판하는 거야. 잘못됐다.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대표적 사상가는 레오폴드 네스를 들 수 있는데 레오폴드는 뭐라 하냐면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얘도 토양도, 물도, 식물도, 동물까지 포함한 대지까지 확대하는 대지의 윤리를 주장했다. 그러면 레오폴드는 우리가 도덕적 고려 대상을 여기까지 본 거죠. 그럼 전부 다잖아, 그지? 그에게 대지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의 모든 존재들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며 인간은 대지의 한 구성원이다. 한 구성원이라는 얘기는 인간이 독자적이거나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도 아니야. 이 구성원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하는 것들의 각기 개별적 중요성을 다 두루두루 강조하고 있는 거지. 자, 한편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 이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거야.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관 자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즉, 인간이 세계관 자체를 바꾼다는 건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좀 더 깊이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큰 자아실현. 자아실현은 인간이잖아. 큰 자아실현은 뭐야? 그것이 확대된 거겠지. 생명 중심적 평등.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라는 거. 두 가지 규범을 제시했어. 큰 자아는 자신을 자연이라는 더 큰 전체 일부로 인식하는 거. 큰 자아 실현은 자기를 자연과의 상호 관련성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 그러니까 나도 나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개별 존재가 아니다. 자연과 더불어 혹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상호 의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명주의적 평등은 우리가 얘기했을 때 생명주의적 평등은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된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상호 연결성, 상호 관련성. 뚝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 중심? 이게 아니고요. 인간도 구성원의 일부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듯 다른 구성원의 생명도 중요하다. 이것을 다 지켜줘야 되는 게 위에서 말한 심층 생태주의고 그다음 더 나아가 위에서 말한 대로 생명 중심적 평등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눈에 띄는 게 상호 의존성이라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생태주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공동체 구성원 중에 중요하지 않은 건 없다. 모두 다 중요하다. 생명의 범위를 확대시킨 거고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비슷한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는데 개체로는 개별적인 어떤 개체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니까 생태주의하고 반대야. 이건 무시해버리고 생태주의하고 비슷한 용어는 뭐냐면 배웠는데 우리 전일주의라고 했어. 전일주의. 모든 것은 온전히 다 하나야. 그러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중요하고요. 이 덩어리 하나가 하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덩어리 중에 한 요소를 빼서는 안 돼. 다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위에서는 서양인들의 이분법적 자연을 대하는 관점이 지배와 정복과 결국 인류의 이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적 관점이라면 얘는 그렇지 않아. 내가 중요하듯이 다른 자연물 구성원들은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생태주의 관점, 그 다음에 전일주의,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이거 생태중심주의 윤리 중에서 대표적인 레오폴드가 얘기한 것처럼 심층 생태주의. 이걸 확대된 거야, 더 알았니?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우리 조상들이니까 자연과의 조화지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 네. 조화가 뭐야? 어울리는 거지, 그지? 서로 어울리는 거잖아. 이건 이제 우리의 조상들의 자연을 대응하는 자연관이란 말이야. 여기는 분수가 나와 있죠. 이 분수. 우리 다 배웠던 거 이거. 잠깐 설명하면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자, 이건 인간의 거주지지만 자연 속에 함께 일종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지가 자연 속에 지어져도 분리 독립될 수 있잖아. 그게 아니고요. 자연의 일부로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화자의 자연에 대한 인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은 비웃겠지. 야, 저 사람은 왜 저기 가서 초가집 짓고 저렇게 궁상맞게 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 평범하고 보통 양반의 뜻은 이게 내 분수야. 나 만족해라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보리 아픈 나물, 대유법이라고 보통 배우는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 알맞게 적당히 먹은 후에 이것도 지족이란 말이야. 지족.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충분히 라는 얘기야. 바위 끝 물가에 앉아 실컷 논다. 자연 속에 하나가 돼서 즐기고 있는 거지. 그 나머지 일들은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게 일종의 우리 조상들이니까 동양인들이 갖고 있는 동양적 자연관을 얘기하고 있다. 뭐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도 돼. 자, 그래서 여기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관계를 따져본다면 인간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냥 두드러지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것, 자연의 일부가 돼서 그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지. 완전히 가나다가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즉 나다가 유사성이 있긴 해. 그런데 정확하게 자연을 대하는 자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나다는. 저쪽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 상호 의존적이니까 한쪽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고 결국 자연이 인간을 품는 거야. 그리고 인간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연을 깨치지 않고 조화롭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라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볼게.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근사한 날이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사람이지 괴테 그려. 괴테라면 지식인이고 지성인이라고 볼 수 있지. 당대. 근데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양인들의 자연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 키오자 맞은편에 있는 펠레스트리나를 방문했어.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것이 무라치라고 하는
바다에 맞서는 거대한 방벽을 건설 중이래. 여기서 바다는 자연을 의미하는 거고, 일종의 자연의 어떤 재해나 자연 현상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도전하거나 있는 도전. 극복의 대상으로 보니까 부딪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다에서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런 걸 막는 방벽을 보면서 괴테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돌블록으로 이 방벽을 쌓고 이것은 연안을 바다로부터 격리하고 있단 말이야. 나누고 있는데 리도라고 하는 길다란 지역을 거친 파도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면 파도는 밀려와서 우리를 해치는 거네. 우리의 문명을 파괴하는 거네. 그러면 우리는 문명 파괴에 맞서서 막아야죠. 방어해야죠.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 네. 자연과의 그 어떤 충돌에서 인간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걸 일종의 과시하는 그 지금 행동의 결과가 바로 여기 나온 리도란 말이에요. 뭐 이미 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연안은 오래된 자연의 산물이다. 먼저 밀물과 썰물, 다 자연이잖아. 조류와 대지의 상호작용이 이어서 태고 쪽 바다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결과 아드리아 쪽의 위쪽의 끝부분에 광활한 늪이 형성됐어. 늪은 밀물 때는 바닷물이 잠기지만 썰물 때는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기술은 자, 여기 지금 나온 게 경험이란 말이야. 밀물 때, 썰물 때 자연현상이 달라지고 저렇게 되네? 그것이 경험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이 축적돼. 뭐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야. 이게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이라고. 자, 이 인간의 기술. 자, 이 바로 그거지요. 그 땅의 가장 높은 부위를 접수했으며 이렇게 정복, 만족. 그래야 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수백 개의 섬으로 에워싸인 베네치아라는 물의 도시가 탄생했다. 이와 동시에 엄청난 노력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은 썰물 때에도 주요 지점에 전함을 대고 늪에다가 깊은 운하를 준설했다. 파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자연을 이용하긴 이용하는데 인공의 어떤 그 노력, 인공의 힘, 인공의 도전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란 말이야.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분수 나오잖아. 분수하고 폭풍. 서양은 분수 아니야. 중력을 거스리는 뭐 인간의 휴식을 위해서 분수를 틀어놔. 그러면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이건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잖아. 그걸 보면서 즐기고 있어. 여기 나오는 깊은 운하도 마찬가지야. 강이 아니란 말이야. 판 거야. 알았니? 네. 그러나 만일 바다가 새로운 길을 찾아 그 지역을 공격하며 제멋대로 드나든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다. 이거 봐라. 제멋대로 드나든대. 이거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야. 날뛰고 있는 거야, 자연이.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고 있으면 자연을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공격하고 문명을 파괴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인간을 보호하고 문명을 유지하려면 막아야죠. 그러니까 억지로 거기서 지역, 리나를 막는 거야. 리도, 펠레스트리나, 산피에트로 등의 작은 마을이 침수된단 말이야.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닷물이 모든 것을 아무렇게나 삼켜버려. 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단 말이야. 그곳의 소통로도 막혀버릴 거다. 그러면 여기가 분리되는 거죠. 그죠? 리도는 섬으로 변할 것이고 지금은 그 배후에 있는 섬들이 지역으로 변할 거야. 그걸 막아야죠. 그런 사태가 닥치지 않도록 베네치아 사람들은 리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점유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형태와 방향을 부여한다. 자, 형태와 방향을 부여하는 건 누굴까? 여기서는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제멋대로 공격하거나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못하게 막아야 할 거다. 이게
자연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방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거야. 자연은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파괴하고 인류를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아야 될 우리의 어떤 갈등의 대상. 그러니까 갈등이니까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지배해야 되고 마지막에 도구관처럼 이용해야 될 그런 개체이지 우리와 함께하거나 서로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반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나다하고 정반대 중에서 굳이 얘기한다면 나의 입장에 정반대에 해당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다까지 가지도 못해. 알았지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자연관이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여기 나왔는데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거의 라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 우월적 지위에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정복과 지배의 대상 그리고 우리보다 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도구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가가 바라본 자연이고 그다음에 나가 바라본 자연은 상호 의존적이라 했지 생태 중심적. 생태 중심. 그럼 생태라는 것은 인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인간이 특별한 개체가 아니다. 생태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자연관이 상호 의존적 관계, 인간이 위에 있거나 혹은 다른 생명체가 아래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야. 동등한 관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를 갖고 있다. 생태 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의존이란 말은 어느 대상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동등한 자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태 중심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당연히 비판할 거고 개체주의 관점인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개체는 나눈 거고 그 중에 나눈 것 중에 최고 정점은 인간이라고 보는 게 개체론이란 말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동등하고 평등하다. 그렇다면 이건 전일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다의 자연관은 도화적 사고 자연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지? 네. 그러니까 분수도 소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일엔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자연을 무슨 정복 지배 도구 안 놓고요. 의존적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길들여지는 즉 수능적 관계라고 보는 게 더 낫다.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 거기에 무슨 지배, 우월, 중심 뭐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어. 오히려 자연한테 고마워해야 된다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이용한다면 나쁜 뜻이 아니라 자연 속에 조화롭게 사는 수만 있다면 자연은 그 가치를 다 우리한테 내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조화와 순응의 대상이 바로 자연이고요. 인간은 이렇게 자연 속의 일부가 돼서 살아가는 동양적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게 다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옹호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 일단은 가는 라를 옹호하겠지. 그치? 같은 맥락이니까. 그러면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저 리도 지엽을 바라보는 태도는 당연히 도구로 이용하고 인간의 목적에 이익에 부합하는 자연을 대하는 인식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겠지. 저 당연한 거야. 자연은 저렇게 이용하고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도구로 활용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자연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니까 우리 인간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정당하다고 본단 말이야. 자연을 뭐라고 본다고? 객체로 보고 있다. 객체.
네. 주체는 누군데? 인간이다. 주체가 객체를 이용하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도구적 활용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겠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이 라를 비판하겠죠. 그것이 생태주의 관점에서 인간 특별해? 아니야. 그리고 자연을 저런 식으로 정복하고 이용하다는 것은 결국 자연의 아주 무시무시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어. 왜? 상호 의존적 관계니까. 네. 내가 해서 자연도 나를, 인간을 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생태주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 의존적 관계인데 자연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평등한 대상으로 봐야 된다. 공동체의 구성에 인간이 중요하듯이 자연도 역시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저렇게 자연을 분리해서 저 도구나 지배 대상으로 분리해서 바라보는 인식, 그렇다면 이거는 잘못된 자연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하겠지, 그지? 네. 요번에 다는 라를 또 어떻게 할까? 이것도 비판하는 거야. 동양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자연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지. 그 안에 인간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막 리더처럼 자연을 훼손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변형시키고 이런 것들은 모두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순응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될 대상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어? 네. 저렇게 바라보는 근본적 인식은 분리다. 그래서 분리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 나는 라를, 다는 라를 비판하겠죠. 얘는 생태주의 관점으로 비판할 거고, 얘는 조화 순응이라는 인간과 자연의 어떤 상호 공존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분리의식을 갖고 있는 나를 분명히 비판할 거란 말이야. 자연을 분리 대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네. 자, 이게 3번의 제시문의 내용이었다.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처음에 어떻게 구분했냐면 가나다를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이 기준으로 세 가지로 나눴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 중심적인 자연관, 두 번째 나는 생태 중심적 자연관, 세 번째는 동양적 자연관으로 나눈 거야. 기준은 이 대상, 객체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고, 가 같은 경우 인간 중심적 자연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우월한 지위를 전제로 해서 자연을 도구화하여 가지고 개발 논리, 이용 목적 이런 것들에 한정된 것으로 객관화시켰다. 이게 지금 가의 내용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상호 의존적 관계, 이게 전제가 되고 바탕이 된단 말이야. 생태 중심적 자연관. 인간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러면 개체별 분리, 이거하고는 상반된 거지. 그리고 전일적 세계관으로 자연,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호 의존성의 강조가 아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동양적 자연관. 이게 뭘까 그랬더니 자연을 인간이 순응하고 조화를 지향하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연 속에서 순응한다, 그리고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 공간이 바로 자연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괴테가 나오는 라 같은 경우 베네치아의 지역 개발, 이 개발이 바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 혹은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도구적 자연관이란 말이야.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 목적 두 번째, 문명의 파괴를 만드는 자연에 대해서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준다고 인식해. 이게 이제 여기 필자 괴테가 생각하는 저 지역은 상당히 뭐랄까 인간의 우월적 지위를 보여주고 문명 파괴하는 자연의 힘에 맞서는 행위라고 보는 거야.
자연을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분법적인 사고관이라고 봐야 되겠지. 이분법적 자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건 라의 내용이야. 요것에 대해서 가는 어떻게 비판하냐면 왜 자연을 객체하고 분리하고 바라보고 있잖아. 그런 점에서는 왜가 아니라 공통점이게 되겠지, 그치? 네. 가와 라는 공통점이 바로 이거야. 자연을 객체화시켰어. 또 하나의 객체. 근데 우월적 지위는 인간이 있는 거고 또 분리시켜 있는 거지, 그치? 사실은 통합과 공존의 대상인데 분리하고 객체화시켰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라나 가나 동일한 인식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 개발은 정당하다. 그러면서 옹호할 것이고 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아니겠지, 그치? 공동체 관점으로 본다면 공동체라는 건 모두가 공존하고 함께하는 거야. 그 중에 인간도 물론이고 자연도 물론이고 아까 대지까지 확대시켰다는 얘기 나왔었잖아. 이건 상호 연결된 평등한 구성원이 바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연도 공동체의 일부고 인간과 자연은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를 파괴하거나 하나를 적대시할 필요는 전혀 없잖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를 비판하겠지요. 개체론적 인식은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더불어 사는 공간이고 그런 터전인데 인간은 거기에 만족하고 순응해야 되고 아까 나왔던 거야.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연 그걸 개발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건 조화롭지 못한 자연의 개발이고 그것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에 치우친 행위라고 비판할 게 분명하다. 이렇게 해서 옹호와 비판 이렇게 라의 관점, 라의 대상을 바라보는 가나다의 관점이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3번의 예시문이야. 그래서 특히 나와 있는 개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일주의라고 있어. 아까 나왔던 전일주의. 그 다음에 이분법적 자연관 이런 것들은 좀 개념화해서 기억하도록 해.